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엄마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엄마 껌딱지가 되는 시기가 와요. 엄마가 조금만 나랑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해요. 아이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지만 엄마들은 아주 미치죠. 제 사랑스러운 둘째에게도 드디어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엉덩이만 떼도 울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애가 너무 울고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갔다 와야 해요. 이 껌딱지 시기가 며칠 만에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엄마도 지치고 힘들어서 우울해지기 쉬워요. 오늘은 이 육아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우울증이 거의 없었어요. 와, 나는 정신력이 정말 강하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우울증은 안 걸릴 거야. 라고 아주 깜찍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아이를 키우면서 지치고 빡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육아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남편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일에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와 단 둘이 있으면서 늘 정체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과 아이에게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그런 저에게 실망을 해서 더욱더 우울해졌죠. 자기 사랑은 느낄 겨를도 없었고요. 점점 더 우울해져서는 남편과 정말 대판 크게 싸우고 난 후에서야 제가 우울증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되고 나면 정말 자기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하고 혹은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느끼는 이 우울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조절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다면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약물 치료이든 심리 치료이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놔두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하세요. 만약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이 우울한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요. 처음에 제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놀라던 기억이 나요. 단순한 짜증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우울한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 우울함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더 속상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살피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남편조차도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기에도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시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당신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정서적인 응원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만약 집안일을 분담하기를 원한다면 집안일을 같이 해줘가 아닌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당신이 해줘 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죠.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짜증이 나고 더 우울해져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를 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아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친정 식구 혹은 친구들 중에서 마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죠? 그럼 그 역할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멋진 사람을 잊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비관하지 말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세요. 우리는 늘 함께 있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활용하세요. 가만히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해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나를 소중히 아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울한 마음은 거쳐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저 또한 육아를 하면서 종종 제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해요. 나에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고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챙겨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라는 것을 연구해야 해요. 힘들면 참지 말고 펑펑 울기도 하면서 내 감정들에게 힘들지,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작은 행동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게 되면 나의 감정은 바뀌게 됩니다.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우울증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엄마라는 멋진 일들을 해내고 있는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화이팅을 보내며 이상 엘리였습니다.